자, 윤석열 외교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것도 할 말이 겁나 많은데. 지금 이란이 내가 임그린님이라면 임그린님이 이란이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나죠. 때려 죽이고 싶죠. 어. 내가 근데- 이란이면 호르무즈 막어. 근데 이제 이 사건 전체를 한번 봤을 때 일부 보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윤석열이 알고도 일부러 그랬다라는 보도의 뉘앙스가 풍겨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보도의 맥락이냐면 미국의 입장을 대신해 준 거야. 근데 이 논리도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의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윤석열이 저러면 한국 경제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거든요. 어찌됐건 그게 어떤 음모론이든 간에 윤석열을 똑똑하게 보이려고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 이 새끼들아. 그냥 이 사건은 윤석열 모자라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실언으로 불만 분출을 해서 이란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란이 옆 나라에 있으면 지금 전쟁할 대세야. 이란이 일본 정도 거리에 있었다면 윤석열 선제 타격 이야기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이란의 정부는 그나마 조금 온건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외교부도 그렇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란의 사실 실질적인 힘은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군부가 쥐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굉장히 강성이라서 사실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크게 이렇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 야, 제일 재밌는 게 서로 대사들 초치하는 거 있잖아요. 소환하는 거. 거의 이란 대사, 저희 한국 대사 들어와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거의 말하면 맞초치. 이란에서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니까 한국에서 이란 대사를 불러들여요. 그럴 문제예요? 이게 한국에서 이란 대사를 불러서 사실 뭐 항의를 한 게 아니라 설명을 했다고 하죠. 같은 네. 말인데요. 근데 네. 아니 그런 상황이 되면요. 찾아가서 설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싶었어요. 거지, 네. 이거를 불러서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사실 우리 대통령이 조금 모자라서 말을 좀 실수를 하는데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왜 근데 불러드립니까? 실수한 놈이 들어와봐 이 새끼야 해명해줄게. 그런 느낌 아니야 지금? 근데 사실 초치라는 게 불러들임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은 외교적으로 계속 쓰는 말이 불러와가지고 야단친다는 이야기인 걸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초치라는 말 자체가 조진다는 것 같거든요. 너 외교 대사 불러서 조지겠다. 근데 이란 대사 불러서 조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그러면은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서 초치를 했단 말이에요. 초치한다고 언론에 뿌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언론에 뿌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맞초치가 아니라 우리는 해명하고 설득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외신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국 미쳤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는요. 초치는 불러들인다는 뜻인데 외교 용어로는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화내? 라고 따지는 거잖아 지금. 아유 나 돌아버리겠네. 이란 측의 문제 제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윤석열이 알아야 되니까. 성기령 보고 있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과 같다. 즉각적인 해명과 입장 정정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핵 관련 발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난다. 미국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인 동결자금 70억 달러를 언급하면서 분쟁을 풀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란이 지금 외교적 수사로는 최상급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각적인 해명과 입장 정정 요구. 뭐 NPT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 사실 지금 오늘 분위기는 윤석열이 살짝 꼬리를 내렸어요. 근데 이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캐릭터가 사과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명이 골 때리는 거잖아요. 장병들 사기를 위해서 이란을 UAE의 적이라고 했다 같은 맥락이 안 맞는 말. 기본적으로 외교에서 그런 거예요. 외교의 가장 기본은 의전, 다음에 명분 그런 과정들이 없이 저렇게 이란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실수였다. 사과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걸 제일 못하는 그게 안 되니까 정부죠. 외교가 문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교부의 말이 길어져요. 혀가 길어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나 봅시다.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냥 이란 입장이 되면 야 장병들 격려하는 내용이 왜 UAE에 적은 이란이라 돼야 되냐가 납득 안 될 거고요. 다음. 핵 확산 금지 조약 관련 언급도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는 전혀 근거 없는 것. 아니 이란이 지금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여기 저 위반해가지고 제재 받아가지고 쫄망하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하고 핵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 했죠. 그다음 대통령의 발언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한 것.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야, 저 윤석열이 배설 내놓으니까 딱기 바쁘다 진짜. 진짜 말이 길어지고 있죠. 혀가 엄청 길어지잖아요. 다음.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 어이 외교부 대변인 윤석열이 아니라잖아. 우리는 독자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어. 이씨. 자 다음. 이란 동결 자금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풀 수 없다. 그건 맞지. 이거 하나 맞았어 지금. 왜냐하면 그게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제재가 이루어져서 한국이 이걸 그냥 줄 수는 없을 거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쨌건 간에 이란이 한국 대사를 불러들여서 초치를 하니까 한국이 맞초치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특사를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방법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스위스에서 기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현재로선 조금 오버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누가 오버한다고? 이란이? 우리가 특사를 보내는 게 오버다. 아,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검찰식이에요. 뭘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자가 그런 멘탈밖에 안 되니까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면 되지. 자존심 상하는 경우는 순간이에요. 나도 주위 사람들한테 실수하면 즉각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게 됐다고. 그래야 이게 관계가 발전이 되지. 그게 안 풀린 상태에서 계속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번 가볼까요? 옛날에도 호르무즈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지도에 보이시겠지만 이란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에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쿠웨이트나 바레인이나 카타르나 사우디 등에서 석유를 실은 배가 지나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돼. 여기가 이란 땅이야.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국해운협회에서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거 드립시다. 이건 보도 누가 안 하길래 우리가 해. 페르시아만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주의 당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권. 이란 혁명 수비대는 22년 5월 페르시아만에서 그리스 유조선 2척을 원유 광탈을 이유로 납포하였으며 최근 영국은 자국 내 극단적 활동을 근거로 IRGC의 테러단체 지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IRGC는 솔레이마니 암살 3주기를 맞아 미국을 겨냥한 보복을 천명하고 페르시아만에서 해군 훈련을 진행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의 항행 운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페르시아만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특이 동향 발생 시 해양수산부 종합 상황실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운협회장. 야, 이건 뭐, 이게 뭐야. 저, 깃털같이 가벼운 말 한마디가 나비 효과가 이 정도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왜, 삼성과 LG 가전제품이 이란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린다잖아요. 근데 국민 감정이 나빠지면은, 대한민국 물건 안 사는 건, 윤석열이 뭘 잘못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방역조치 뭐, 단기비자 발급 안 한다 이런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성병 수비대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지나갈 때 통행료를 받겠다라든지 뭐 이런 명문 잡아가지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 우리 어선이
한번 잡힌 적이 있었어요. 이 이름도 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혁명수비대. 한번 니네 지금 70조 거의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8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돈 때문에 한번 우리를 그 인질처럼 잡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되게 곤란한 게 그 트럼프하고 이란이 문제가 있고 난 후에 지금 바이든 들어들면서 이 제재가 풀릴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란이 원유 시장에 복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원유의 배럴당 가격이 굉장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럼 우리는 비싼 원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가스 뭐 석유 이거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근데 대통령실이 그 해명하는 방식이요. 진짜 후져요. 이란 쪽에 오해로 초점이 흐려졌다. 오해로. 아니, 오해가 아니라 상대방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냥 거기 기분 나쁜 거거든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죠? 말을 그렇게 안 해놓고 이거 오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게 쉽게 설명하는 건데 설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하면 돼요. 뭔 오해야 이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정확한 워딩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바이든 날리는 하고 똑같은 제2탄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너무 놀라운 대응이란 저는 이 타이틀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탓을 할 수가 있죠? 이란이 오해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란이 아니라 토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윤석열이 잘못하고 뒤치다거리는 외교부가 뒷수습하는 정신없는 거예요. 그나마 대통령실이란 모를까 외교부가 같은 건물에 있지도 않아. 한국에서도 외교부는 따로 있잖아요. 윤석열이 실수하면 외교부가 나서가 뒤치다거리 하는데 뒤치다거리가 말이 안 돼. 왜냐? 여러분 나경원 사태에서 보듯이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그거 윤석열이 자른 거 맞거든? 여기 정확한 워딩이 나오는데 외교부는 그 밑에 있는 하급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말을 소위 말 왜곡을 할 수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도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력의 낭비가 아닌 뭘까요? 윤석열이 1차적인 잘못이긴 하지만 이건 언론의 잘못도 큽니다. 윤석열이 국내에서 뭐 핵 가져야 된다 이런 말 했을 때 국내 언론 어디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뭐 바이든 날리면 때도 MBC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할 때 어떤 언론이 그 MBC의 편을 들어줬습니까? 네. 이건 국내 언론의 문제가 큽니다. 맞아요.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2023 아랍에미레이트 개황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다운받아서 봤더니 심지어 이게 최신 버전이 1월 10일 버전이야. 그게 뭐가 있냐면은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제수출 시장,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윤석열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라고 돼 있잖아. 근데 외교부 자료에는 최대 잠재적 위협으로서 인식하고 있고 실리적 경제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잠재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아니다. 근데 윤석열 말 한마디에 직접적으로 위협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실리적으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실리적으로는 서로 도움 관계에 있다는 건데 그걸 굳이 적국으로 돌리면서 제3국이 갑자기 나타나서 적으로 돌리니 이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윤석열의 놀라운 신통력이죠. 나라 망하라는 아주 기도 같은 거지. 외교부에서 1월 10일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100% 윤석열은 이 보고서를 보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럼 누군가가 써머리 해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차님 생각에 반대합니다. 윤석열한테 설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는 모질이가 흘러요. 도대체 어떤 저런 머리로. 자 다시 한번 윤석열 뭐라 그랬는지 정확히 음성으로 남아있어. 뭐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렇게 남아있어. 뭘 오해하고 말 게 없어. 요게 맥락은 뭐냐면은 UAE가 우리랑 형제국이기 때문에 이란도 적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있잖아.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는 뜻이니까 UAE가 우리의 형제국이니까 이란은 적국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냥 모르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대통령 각하. 정말 이런 표현을 누가 썼더라고. 참을 수 없는 윤석열 입의 가벼움. 아, 나 진짜. 주댕이라고 해야지. 주댕이. 아니, 말을 못 참으면요. 그거 대통령 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외교는 의전. 이름하여 프로토콜이야. 의전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격에 맞는 말이죠.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가 박근혜처럼 외교 나와서 한마디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말실수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차라리 무능한 게 나아. 얘는 무능한데 모자라. 아유. 기억들 하시겠지만 윤석열 바이든 이 새끼 이 발언 우리가 살면서 이런 대통령 본 적 있어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외교 나가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요 이야기를 문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탄핵됐을 겁니다. 간단하게 걸어봐요. 아니면 여기서도 이 사건 때도 윤석열이가 사과한 적 있어요? 절대. 잘못됐다. 그거 검찰 때 그 버릇이 남아서 뭐 비속어 썼다. 죄송하다 하면 되잖아요. 안 했잖아 지금까지. 이거 보도한 MBC만 지금도 곤욕을 치르고 있어. 법정에서. 이란한테 이거 표현이 잘못 나갔다. 사과한다 하면 돼. 사과를 안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똑같이 이란 탓하는 것처럼 MBC 탓하고 모두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검찰 때도 이렇게 했었겠죠. 심지어 이태원 참사도 MBC 유족 문재인 탓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사과를 하기 싫으니까 이지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남한테 뒤집어 씌운 게 지금 검찰총장 시절에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에서도 보면은 책상에 발 올리고 네가 지금 돌았냐? 라고 말을 하는 그 검찰총장의 태도에서 지금의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아, 대통령이란 자의 무지와 말의 가벼움 어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의 말은 이란과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 이와 관련해 관계 발전의 급진전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은 가볍고 무지하니까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을 좀 예의 있게 써서 그렇지. 니네 대통령 진짜 잣도 모르는 놈 아니냐라고 그렇죠. 지금 이란에서 이야기하는 거 진짜 쪽팔리는 일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커뮤니티에서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 구글에서 이제 검색 번역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란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도 우리 대통령이 한심하다. 정말 이란에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거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저렇게 그냥 배설해버리니까 대통령실이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란이 오해하는 거야. 그냥 사과를 하라고 오해를 하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덜 떨어졌을까요? 절대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라는 건 이 정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란에 대신 사과를 하는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의 진심을. 이분이 이제 마차님하고 같이 방송하더니 거의 포지션이 너무 세져가지고. 근데요, 실제로 더 골 때린 상황,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상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다보스 포럼 회장, 다보스 포럼을 월드 이코노미 포럼 그래가지고 다보스 포럼 별칭 같은 거고요. WEF가 정식 명칭인데 둘이 앉아서 무슨 대담 같은 거를 해. 근데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냐면 국내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그랬어. 정말 대박이네요. 요거는 이란만큼이나 말실수 심하게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탈원전 문제에서 가동이 사용 연한이 끝난 몇 개를 다시 재가동하겠다 하고 다음에 이왕 짓던 원전은 새로 짓겠다. 이 정도까지인데 지금까지 국내 원전 추가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기도 힘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패장 건설도 힘든데 새로 원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데 대통령실이 오늘 또 이 배설을 똥을 닦아요. 국내 원전 확대 발언에 추가 계획 없다. 누구 제 말이 본인?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통령은 사고를 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말과 전혀 다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원전 추가 건설을 할까 하니까 대통령실은 추가 계획이 없다. 조금 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윤석열의 말들을 보면 뇌가 없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알코올성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 블랙아웃이거든요. 필름 끊기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지배하는지도 모르고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사실이라 믿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미 있는 것도 뭐 드론 부대 이런 것도 신설한다고 하질 않나. 계획이 없는데도 한다고 하질 않나. 좀 약간 정말 심각하게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네. 걱정이 됩니다. 웃겨요. 그리고요, 이번 그 다보스 포럼에 G7 중에서 유일하게 독일만 갔어요. 독일 총리만. 그리고 이제 G8 공식으로 그렇게 안 부르지만 한국 대통령이 간 거거든요. 나머지 아예 나머지 안 그 갔어요. 사인국가 안 갔다고. 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달랐는지 한번 볼게요. 윤석열, 탄소 중립 위해서 원전 확대하겠다. 이거 세계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길까요? 쉽게 표현하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란 뜻이에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확대하겠다 했어. 이거는 당뇨를 낫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겠다 이 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유 뭐 학원 다니세요? 비유 학원 다니세요? 너무 정확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 다보스 포럼에 유일하게 G7 중에 온 독일 총리가 그랬습니다. 재생에너지만이 미래 그리고 2045년에 독일은 첫 기후 중립국이 되겠다 이렇게 해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농담하는 게 진짜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의 숨겨진 실언이 있어요.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와 좀 다르다. 일본은 우리 편이고 똑같아요. 이 편먹기를 너무 좋아해. 일본은 우리 편이고 중국은 남의 편. 아니, 왜 자꾸 이런 편가르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이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검사 시절부터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계속 이런 짓 하다 보니까 나가서도 이런 바가지 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돌대가리가 있나요?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일본은 우리하고 보편적 가치를 함께한다고?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해가지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저지를 하고 있을 때 오케이 사인 내준 게 윤석열이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중국은 아니라고? 숨겨진 실언이야. 지금 저 이란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가벼울까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윤석열 부정평가 이유만 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부정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 15%, 발언 부주의 10%, 경험 자질 무능함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독단적 일방적 7%, 소통 미흡 7%. 저 발언 부주의가 쉽게 표현해서 가벼운 입. 저 뭐 하는 인간일까요, 진짜? 내가 박근혜 때도 이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박근혜 이 정도 아니었다니까요. 진짜 박근혜 때보다 전혀 그런 느낌이 네. 아니었어요. 전두환 박정희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가리가 저렇게 무능하고 입이 싸니까 주위에서 이 사람을 쉴드 쳐야만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위에 윤석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최근에 유승민밖에 없어. 이준석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쉴드를 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비영민이요. UAE의 적은 하고 한 템포 쉽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이 정정의 메시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봤어, 이 새끼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니고 윤석열이 술 처먹어가지고요. 말이 빨리 안 나와서 망설이는 거예요. 윤석열 말투 중에 있잖아요. 맞아. 그게 단어를 끄집어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신들만 막 득식을 한 거예요. 본인도 이거 생각해내면서 속으로 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안 하면 사람 아니에요.
그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없고 리더의 모습이 그렇다 보니까 실수를 하면 사과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는 싶으니까 온갖 궤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 망가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멘토라는 자의 최근 말 한번 볼게요. 사회생활 못하면 목숨 끊어야 돼. 와. 지금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그 주위에 저런 이상한 놈들만 득식을 한 겁니다. 사회생활 못하면 목숨 끊어야 돼. 사회생활을 못하면 격리시키고 그래도 못하면 목숨을 끊어야 한다. 예수는 나처럼 되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뭔 소리예요? 저게 윤석열의 멘토라는 놈이 하는 짓이라고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주위에 윤석열한테 직언해주는 사람은 없고 천공 말을 듣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잖아요. 김종대 의원이 천공이 관저하고 대통령실에 들락거렸다. 관저 낙점도 천공해준 거다 같은 뉘앙스로 들은 이야기를 방송했더니 지금 그게 고소고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주위에서 윤석열이 말 듣는 사람은 천공 같은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거고 천공은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고 윤석열이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입이 가벼워서 말실수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직언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알랑방귀를 끼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입으로 저는 전쟁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